안녕하세요. 오리온TV 정형외과 전문의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유착성 경관절낭염, 흔히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질환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십견이란 병명은 지금이야 50대의 활동력이 젊은 사람 못지 않지만 옛날에는 50대가 되면 몸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관절에 염증과 통증이 잘 생기기 시작하고 활동력이 줄어들면서 유착이 고착화되어 통증과 운동 제한을 호소하는 빈도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름과는 달리 40대나 60대에서도 흔히 발생합니다. 오십견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관절의 운동이 되지 않으며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질환 자체가 딱히 정의 내릴 만한 병변을 특정하지 못해서 얼어붙은 어깨라고 해서 동결견이라고도 불렸었고, 비교적 근세부터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기전이나 치료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많이 알려진 대로 오십견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오십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한 특발성 오십견과 다른 원인에 의해 2차적으로 생기는 2차성 오십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에서도 특발성이란 말이 종종 붙는데 대개 밝혀져 있는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 붙는 이름입니다. 특발성 오십견은 원인이 될 만한 이벤트나 질환이 없으면서 경관절 내 인대나 관절낭 등의 연부 조직이 서서히 쪼그라들면서 운동을 할 때는 물론 휴식 시에도 통증이 발생하고, 본인이 스스로 움직일 때와 남이 어깨를 움직여 줄 때도 어깨 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는 질환입니다. 2차성 오십견은 내 외과적 문제들이 원인이 되어 2차적으로 발생되는 질환이라 할 수 있으며, 2차성 오십견은 다시 경관절 자체의 외상이나 염증에 의한 내인성과 경추, 심폐질환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외인성 오십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전신, 대사성 질환에 의해 발생되는 전신성 오십견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리학적 연구에서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려진 바 없으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십견은 앞서 말씀드렸듯 특징적으로 심한 경관절 통증과 경관절 운동 제한을 나타내며 야간의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는데, 이 야간 통증은 다른 어깨 질환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동결견에서 보이는 특이한 증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 제한은 서서히 악화되어 병이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해집니다. 오십견에서는 경관절의 내회전 또는 외회전을 포함한 여러 각도의 운동이 본인이 움직이기도 어렵고 남이 팔을 잡고 움직여줘도 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을 호소하게 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회전근개 질환에서는 특정 범위의 운동에서만 통증을 보이며 본인이 움직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남이 자꾸 움직이면 움직여지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십견의 병기를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증상의 기관과 양상에 따라 3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제1기는 통증기로서 약 3개월까지 통증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며 휴식 시에도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통증으로 본인이 관절을 움직이기 어려워하고 남이 팔을 잡고 움직여도 통증에 의해 움직이기 어렵지만 관절의 유착은 아직 심하지 않아 통증에 의한 관절 운동의 제한일 뿐 관절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시기입니다. 제2기는 동결기로 3개월 이후 12개월까지인데 심한 통증은 줄어들어 휴식 시에는 통증이 거의 없으나 만성 통증으로 이행하게 되고, 관절 운동이 본인이 움직이는 것은 물론 남이 움직여도 움직임이 제한되는 심한 관절 유착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3기는 회복기로서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통증은 아주 경미해지며 관절 운동도 회복되게 됩니다. 통증은 제한된 관절 범위를 극복하려고 범위를 늘리는 시점에 나타나게 됩니다. 관절 운동은 자연적으로 서서히 회복되게 되지만 운동 범위의 완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십견의 진단은 환자의 가동 관절 범위 및 통증 양상에 대한 전문의의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절 가동 범위 검사는 팔을 펴서 앞으로 들어올리는 전방 거상 운동, 손바닥을 위로 해서 팔꿈치를 굽힌 뒤 바깥쪽으로 외회전시키는 중립이 외회전 운동, 팔을 옆으로 나란히 시키고 팔꿈치를 굽혀서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회전, 아래쪽으로 돌리는 내회전 운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 범위 검사는 환자를 누워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회전의 정도는 손을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옮겨가면서 등을 긁을 때처럼 등 뒤에서 아픈 어깨 쪽에 엄지손가락을 척추의 어느 부분까지 올릴 수 있나 진찰하여 유착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한되는 운동 방향에 따라 유착 및 구축된 인대 및 관절낭의 부위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십견 외에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어깨를 움직이는 인대인 회전근개가 손상된 회전근개 파열이나 회전근개 인대가 지나다니는 통로인 견봉하 공간에서 인대가 긁히거나 끼이는 충돌 증후군이 있는데, 이들은 통증이나 압통이 어깨 전방에서 만져지는 견봉뼈 바로 앞에 있다고 환자가 표현하지만, 오십견은 환자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말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아프다고 이야기하여 서로 감별이 가능합니다.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통증으로 경관절 사용이 줄어들어 낮은 단계의 골다공증인 골감소증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임상적으로 간단히 오십견으로 진단되어도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골관절염, 석회화 건염 등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오십견은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으로도 불리는 질환으로 어깨의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둘째, 50대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며 40대에서 60, 70대까지 모두 생길 수 있다. 셋째, 대개 저절로 호전되나 수동 관절 운동이 중요하며 평상시에 틈틈이 해주는 것이 질환의 예방이나 병의 정도를 약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진단은 전문의의 이학적 검진이 기본이며 부수적으로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십견의 치료와 흔히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